상대가 나를 만만하게 볼 때 이렇게 선을 지켜야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상황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 자리에선 아무 말 못하고 웃으며 넘겼는데 집에 돌아오고 나서 괜히 마음이 묵직해지는 말. 그 말이 자꾸 떠오르고 왜 내가 거기서 한마디도 못했지? 괜히 기분 나쁜데 내가 예민한 건가? 자책하게 되는 경우요. 근데 그거 예민한 게 아니라 정확한 감정 반응입니다. 오늘은 그런 상황들. 선 넘은 말 한마디,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는 질문, 그리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품위 있게 경계를 그을 수 있는 방법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드님은 아직 혼자예요? 겉으론 안부, 속으론 비교. 이 말 정말 자주 듣습니다. 아드님은 아직 혼자예요? 따님은 언제쯤 좋은 소식 들려주시려나? 명절 때, 친목 모임, 동창회에서 빠지지 않죠? 표현은 안부처럼 건네지만 사실 속으론 나는 우리 애 결혼시켰는데 너희 집은 왜 아직이지? 자기 기준으로 남을 은근히 평가하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선 괜히 자식이 못난 것도 아닌데 내가 뭔가 뒤처지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이건 굳이 물어야 할 문제인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아이들은 결혼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보더라고요. 저도 아이 선택 존중하고 있어요. 전 아이 덕분에 요즘 세대 감각도 많이 배워요. 이건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삶에는 우리만의 기준이 있다는 심리적 방어이자 자긍심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비교하려는 사람에겐 당신 기준은 나한테는 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는 말이기도 하죠. 2. 요즘은 일 안 하시고 쉬시죠? 쉬는 삶을 무가치하게 보는 말. 퇴직했거나 일을 잠시 쉬고 있을 때 자주 듣는 말이에요. 이제 좀 편하시겠어요? 아직도 일하세요? 대단하세요? 말은 부드럽지만 일하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인식이 은근히 담겨 있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일이 곧 존재의 증명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안 하면 한물간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듣는 사람은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건가? 세상에서 멀어진 사람처럼 취급받는 건가? 이런 생각이 스며들면서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예전엔 일하느라 내 삶을 못 챙겼죠. 지금은 그때 못 돌본 제 삶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이 제일 의미 있는 시간 같아요. 이 말은 단지 나는 괜찮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나의 현재를 스스로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기 주도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자기 주도성은 자존감 회복의 핵심 기둥이에요. 상대의 기준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경계입니다. 3. 얼굴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외모를 평가하는 말은 무례한 것이며 오지랖입니다. 어머, 얼굴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요즘 바쁘신가 봐요?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이 말도 겉으론 관심처럼 들릴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입니다. 특히 얼굴이나 체형 같은 외적인 변화에 대한 평가는 그 변화의 배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쉽게 던지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살이 빠진 이유가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도 있는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입 밖에 꺼낸다는 건 상대에게 당신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는 무례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말에는 예전보다 좋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비교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는 곧 달라진 당신을 내가 판단하고 있어요 라는 선언이에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은 제 리듬대로 살고 있어서 그래요. 저는 지금 제 상태가 마음에 들어요. 이건 단순한 자기 방어가 아닙니다. 이건 내 외모는 당신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심리적 경계 선언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외모 평가에 대한 대응은 자기 신체 이미지 보호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는 중요한 방어 전략이에요. 상대 외모에 대해 묻거나 평가하는 말은 관심이 아니라 오지랖입니다. 외모 변화는
그 사람의 삶 전체에 걸쳐 일어난 아주 개인적인 결과물입니다. 그걸 함부로 말하는 건 나는 당신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4. 노후 준비는 잘 해놓으셨어요? 조언인 척하는 경제적 침해. 요즘 노후 준비는 잘 해놓으셨어요? 연금이나 부동산 같은 건 다 정리되셨어요? 이런 질문도 은근히 많이 들립니다. 말하는 사람은 본인이 뭔가를 더 알고 있고 먼저 해놓았다는 우월감에 기대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만큼 해놨는데 당신은요? 라는 비교의식이 섞여 있는 거죠. 이 질문을 들은 사람은 순간 정말 피치 못해서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보였나? 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건 각자 삶의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지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준비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건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내 삶의 속도와 방식은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주도권 선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건 자기 삶에 대한 해석 권한을 지키는 말이에요. 상대의 기준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거절의 언어죠. 그리고 덧붙이자면 노후 준비 같은 민감한 질문은 정말 아무에게나 던지면 안 되는 주제입니다. 그 사람의 재정 상황, 가족 환경, 건강 상태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내가 궁금하다는 이유만으로 남의 인생 설계까지 들춰보려는 건 절대 관심이 아닙니다. 그건 명백한 오지랖입니다. 5. 오지랖과 관심은 다릅니다. 선 넘는 말은 더 이상 예의가 아닙니다. 선 넘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관심 있어서 그런 거지. 무슨 악의가 있겠어요? 하지만 꼭 아셔야 합니다. 그건 관심이 아닙니다. 오지랖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오지랖은 상대의 심리적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침범하는 행동이에요. 진짜 관심은요,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상대가 말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 사람 안에서 아직 꺼낼 준비가 안 된 부분이겠구나 하고 멈춰주는 태도예요. 반대로 오지랖은요, 내 궁금증을 못 참아서 상대의 삶을 강제로 열어보려는 충동입니다. 그 안에는 나는 내 삶을 들여다볼 자격이 있어라는 왜곡된 우월감이 숨어 있어요. 자기 말을 정 많은 말, 정 붙이는 방식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정은 마음이 오고 갈 때 생기는 것이지 묻지도 않은 인생 질문으로 끌어내는 게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진심이 깊은 것도 아니고 말을 아낀다고 해서 무심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품이 있는 사람은요, 입으로 관심을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존중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해봐요가 아니라 상대가 말하는 것에 한해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6. 결론은 당신은 예민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는 왜 이런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다들 웃고 넘기는 말인데 왜 나만 신경이 쓰이지? 그게 바로 건강한 감정 반응입니다. 예민한 게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 누군가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릴 때는 그 말이 나의 경계, 내 정체성, 내 상처를 슬쩍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건 당신의 내면이 지금 당신 자신을 지키고자 싸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 안에 있는 자존심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오지랖을 부리는 사람에게 해줘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불편하다는 걸 느꼈다면 그보다 먼저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해요. 상대가 먼저 멈췄어야 합니다. 책임은 질문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듣는 사람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사생활을 설명하고 해명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순간 관계가 달라집니다. 말은 열쇠입니다. 상대를 여는 데 쓸지 부수는 데 쓸지 결정해야 합니다.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닙니다.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찢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품이 있는 사람은 그 열쇠를 어떻게 써야 할지 압니다. 때론 기다리고, 때론 들어주고, 때론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마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결국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고 자신도 존중받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말은 부드럽게, 기준은 단단하게, 그 한마디로 자신을 지키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